볼까요? x3승 수연아?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그럼 3차 방정식 나왔는데 얘에 대해서 뭐 근에 대해서 뭐 사각형의 세변 길이가 나와있지, 그치?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행동은 뭘까? 그치, 조립제법 없이야. 해볼까? 1 마이너스 4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거지, 그치? 일단 민정아 뭐로 될까요? 1로 되지, 그치? 1로 된다. 뭐 이유는 다 더했던 0이야 되고 k를 소거하기 위함도 되고, 그치? 이유는 두 개 다 있지. 1 내려오고 올라가서 마이너스 3 내려오고 마3 올라가 k 내려오고 k 올라가서 나머지 제로예요, 그치?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으니까 스톱이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더 하는 거다. 조립제법은 했어? 네, 근데 했어? 저 범위를 보였어요. 범위?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0이야, 그지? 오케이. 요거에 대한 세 실근이 있는데 세 실근이 사각형, 직각사각형의 세변 길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근은 때려주기도 몰라.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고 이야기해볼까? 그럼 한근은 뭐야? 1이지? 이렇게. 근데 잘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지? 이거 얼마냐면 3이에요. 오케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몰라. K야, K. 근데 봐봐. 직각사각형이라는 거는 빗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고 빗변이 절대로 길다, 그치? 1이 한 변이고 알파 베타가 한 변인데 알파랑 베타를 더했더니 3이야? 라고 하는 거는 알파나 베타 중에 1보다 더 긴 게 있다 이거네, 그치? 누군지 모르겠는데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뭐 알파가 제일 긴 변이라고 하자. 뭐 알파 베타 바뀌어 상관없으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베타야. 그럼 요거에 의한 관계식으로는 알파 제곱이 1 플러스 베타 제곱과 같아요, 이거다. 그럼 조건 너무 많이 나와 있네. 집어넣고 정리하기인데 일단 넘겨서 정리해볼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얼마예요? 1이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랑 같냐면 1과 같아요. 근데 요게 분명히 아까 3이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랑 같냐면 3분의 1이다. 그래서 요거 보고 요거 봤더니 떠오르는 게 있네. 곱셈공식 변형이다. 집어넣어서 k 값 구하면 정답이에요. 오케이? 조건이 복합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습만 잘하면 되고 그 막 필기 열심히 해놓고 내 거 마냥 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거는 고개만 끄덕이고 필요한 것만 대충 적어놓고 그 영상 다시 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보십시오. 다시 못 푼 친구들은. 716번. 야, 선생님 저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저 의미 없는 행동 우리 하지 말자. 그지, 수연아? 저요? 아니, 그냥 불러본 거야. 716번. 봅시다. 3차 방정식 요거의 세근은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플러스 1이다. 근데 요거에 대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요건데, 요거는 뭐, 아마, x3승에다, 이거 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뭐 그럴 수는 있지.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겼지. 요거에 대한 세근이 알파 마이너스 4 요거와 베타 마이너스 1 요거와 또 감마 플러스 1 요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요걸 구하는 거야. 잘 비교해보면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보다 3 큰 수 곱하기 여기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요 근보다 3 큰 수 곱하기 감마 플러스 4 구하래. 요거를 구하세요. 근보다 다 3만큼 큰 걸 구하래. 그치? 선생님이 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근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를 x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요거는 얘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요걸 통해서 x에다가 어떤 수치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얘랑 똑같아졌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뭘 집어넣으면 될까? 뭘 집어넣으면 되지?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부호도 한번 맞춰줘봐. 마이너스
3 그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보고 확인해볼까? 마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고요 얘 부호 바뀐 게 얘잖아 마3 집어넣을 때 얼마냐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고 얘 부호 바뀐 게 쟤지 마3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요거네 그치? 얘 마이너스 잡아냈더니 마이너스 하나 나와서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감마 플러스 4예요 그치? 얘가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은 결과가 똑같냐면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마3 집었더니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15 마이너스 1과 같아요 이게 소거됐고 계산하니까 얘가 14랑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은 마이너스 14예요 라고 되겠네 생각보다 뭐 관계가 막 엄청 어렵진 않아 이게 근계수 관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얘네 관계 보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뭐 보는 시선에 따라서 수현이 이렇게 풀었지 그지? 보는 시선에 따라 좀 다를 거야 그래서 시선을 자꾸 이렇게도 보는 게 있구나 저렇게도 보는 게 있구나 자꾸 보면 돼 이거는 보면 된다 다시 718번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이거는 그냥 변수 세우기 봐봐 이거 정수라는 조건에 달리잖아 그럼 이제 떠올리는 게 뭐지 수연아? 정수야 수연아 네, 아니. 정수 변수가 정수야 떠올리는 게 뭐야? 그래 그래 부정방정식 이거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 뭔지 아니? 오늘 수업을 할 건데 부정방정식 여기서 수업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부정방정식 뭐냐면은 부정형이야 부정이 뭐지? 수연아 인정해줬다. 뭐라고? 아니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래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저 방정식이야 근데 정해지지 않은 딱 값이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해가 정수이거나 자연수야 라고 달려있으면 해를 구할 수 있어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요건데 정수 조건에 나오면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거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x3승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5x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더하기 k가 0이 되게 하는 세 근이 모두 정수인데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임의로 막 세워 한 근은 알파야 2배라면 한 근 다른 근은 2알파야 또 다른 근은 그냥 베타라고 하자 근데 여기 있는 요 근 전체 다 정수예요 라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2차 계수 3차 2차 1차 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근계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이라고 했더니 3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랑 같냐면 5랑 같아요 하나 두 번째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 곱하면은 2알파 제곱이지 너 곱했더니 알파 베타고 너 곱했더니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3알파 베타가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야 그건 얼마? 2라고 돼 있다 이렇게 그치? 요 두 개를 만족할 때 정수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대입법이지 연립하세요니까 여기 있는 베타라는 값 대신에 5 마이너스 3알파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2차 방정식 풀었더니 정수 알파 나오겠다 그럼 그거에 따른 정수 베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근계수 관계에서 세근의 고 표현해서 K값 구하면 정답이에요 오케이? 다시 725번 x4승 더하기 ax3승 에다가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0이다 요거에 대한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i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또 다른 하나는 1 플러스 i 좋아 근데 문제에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켤레근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A, B, C, D가 다 실수야 개수가 다 실수네 그런데 한 근이 또 다른 근이 복소수야 허수야 허수 그럼 또 다른 근은 뭐라고? 켤레 얼마야? 2i가 근이고 1 마이너스 i가 근이에요
넥은 다 찾았네. 그치? 그럼 A, B, C 찾는데 어렵지 않겠다. 됐어요? 근각에서 사용해서 풀면 되는 근계수 관계 이용해도 너무 좋고요. 근계수 관계 이용하다 보면은 요거는 어떤 자리냐면 네 근의 합이지. 두 개씩 곱한 거에 합부터 이제 짜증이 나고, 세 개 곱한 거에 합도 짜증이 나고, 네 개 곱한 건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푸는 게 조금 현명하냐면 이렇게 세우는 게 현명해요. 1 플러스 2i 곱하기 x 마이너스 2i에다가 여기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에다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요거 전개했을 때 제가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그럼 두 개씩 잡아 전개하잖아? 요거 잡아 전개하고 요거 잡아 전개하잖아? 그럼 좀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훨씬 간단하다. 근데 이게 그 선생님이 저 원하는 방향은 더럽고 지저분하게 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요거 근계수 관계 이용해도 전혀 무방해. 알겠지? 그리고 근계수 관계 이용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건 아니야. 얘는 엄청 간단한데 얘는 복잡해 그것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더 편하게 푸는 건 요거, 진짜 조금 더 편하게 푸는 건 요거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풀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상관이 없다 이거는. 봅시다. 얘에 대한 허근 알파랑 알파 제곱이 있다. 얘가 요거 한 실근을 갖는데 실근 누군지 모르잖아? 베타라고 해볼까? 이렇게. 얘만 실근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 굳이 여기 있는 P랑 여기 있는 Q가 실수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개수가 실수야. 근데 두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알파 제곱이야. 맞지? 허근이. 근데 요거는 켤레근의 성질에 따라서 한 근이 알파면 또 다른 근은 무조건 누구여야 돼요? 켤레 알파여야 된다. 이렇게. 그치? 켤레근의 성질에 따라서. 근데 문제에서는 또 다른 한 허근을 알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복소수 알파가 있는데 얘를 n 플러스 ni라는 요 복소수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알파 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요? 켤레 알파랑 같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개수가 다 실수니까 한 허근을 가지면 또 다른 허근은 무조건 켤레근이어야 되는데 걔가 알파 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같아야 된다. 요게 처음 시작이고 여기서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한번 가보면은 요거예요. 알파를 m 플러스 ni라고 놨을 때 알파 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mni야. 그리고 켤레 알파는 m 마이너스 ni지, 그치? 얘가 같아야 돼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허수부분이 같아야겠네? 허수부분이 같으려면은 여기는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 이렇게. 맞지?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지 허수부분이 같겠지? 다시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어. 4분의 1 마이너스 n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아야 되고 이항 정리했더니 n제곱이 4분의 3과 같아야 돼요. 만족하는 n값은 누구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어야 된다. 이렇게 됐다. 근데 n값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뭔 상관이야. 하나는 플러스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근이 될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근 되는 거 아니야? 켤레근?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해서 허근인 두 근을 찾아봤더니 한 근은 m, 실수분 n, 허수분이야. 한 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와. 또 다른 한 근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다. 근데 실근은 못 찾았는데? 라고 해서 실근까지 찾을 수 있도록 근계수관계 세 근의 합을 줬지, 그지? 세 개 더한 게 얼마예요? 3이에요 라고 놓고 베타값까지 구하면 근을 다 구했다. 나머지는 근계수관계 이용해서 P값하고 Q값까지 다 구하면 돼요.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x3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요거에 대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저 막 이렇게 하래. 맞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뭐냐면, 개수가 다 실수인데?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켤레 오메가랑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다 펼칠 수 있겠네, 그지? 뭐 사용되는 거는 오메가, 켤레, 오메가 사용되겠지만,
요거는 실제로는 3차 방정식이 나온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 대한 허근일 거니까 이항시키고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허근을 여기 오메가랑 혈내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치?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 아, 얘는 좌변은 오메가만 죽어라 사용했고 우변은 혈내 오메가 죽어라 사용했네. 그래서 오메가는 요거예요, 요거.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랑 똑같고요. 또 여기에 대한 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요거 이용할 거고. 우변에 있는 혈내 오메가도 똑같이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두근의 합도 나와 있구나.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표현. 오메가 더하기 혈내 오메가는 얼마야? 1이야. 요게 우변에 있는 분모지. 분자는 몰라. 그치? 혈내 오메가야. 그래서 혈내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똑같이 써보면 요거 3승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 뭐 요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생략합시다. 오케이? 그럼 가볼까? 문제에서 요걸 구하세요지. 오메가 마이너스 1의 전체 n승은 분모 귀찮으니까 쓰지 말자. 분모는 1이잖아. 1. 분자는 뭐예요? 혈내 오메가지. 혈내 오메가의 n승 얘가 같도록 선정해볼까? 이렇게 다시 정리. 오메가 마이너스 1 귀찮아. 항이 여러 개면은 제곱했을 때 풀이하기가 어려우니까 얘 이항시키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의 전체 n승과 혈내 오메가의 n승이 같아지도록 선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지? 그럼 다시 오메가 제곱이랑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요 이후에는 하나씩 집어넣고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 선생님 싫은데요? 라고 하면은 양면 똑같이 혈내 오메가의 n승으로 똑같이 나눠놓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의미가 있지. 혈내 오메가의 n승을 똑같이 나눠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혈내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의 전체 n승이 1이 되게 하는 값을 고르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오메가만큼 곱해볼까? 곱했더니 이렇게 돼요. 이게 혈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3승의 전체 n승이 1이 되는 값을 고르는 거야. 근데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1이지, 그치? 분모가 1이야. 오케이? 분모가 분명히 1인데 분자는 오메가 3승이어서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이 좌변에 있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1이랑 같게 되는 n값을 골라봐.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n은 뭐면 돼요? 짝수면 된다. 오케이? 진짜 언제 하지? x 3승 1이 되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이렇게. 근데 문제 딱 봤더니 혈내 오메가 안 나와 있잖아. 오메가만 죽으라 쓰면 돼요. 그리고 좌변 이항해서 1 이항해서 2인수분해했던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근 또한 오메가가 된다. 여기까지 뭐 정리했어요. 혈내 오메가를 안 쓰니까 그거 제외하고 이야기한 거고, 일단 쓸 수 있는 재료는 누구냐면 요거예요, 요거. 오메가 3승은 1이야 랑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야. 요게 쓸 수 있는 재료야, 재료. 끝! 문제 이제 시작. FN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N이 요거예요. 1 플러스 오메가의 2n승 분의 오메가의 n승이다. 이렇게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18까지 넣어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구해볼까 이건데, 일단 뭐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F1과 F4는 같아. 맞을까? 틀릴까? 수연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F3과 F6은 같아. 맞아? 맞지? 왜? 3승이 1이니까 요게 3의 거듭제곱승이 반환점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긴 얘도 1, 2, 3, 100 집어넣다 보면은 3의 거듭제곱승이 반환점이 돼서 다시 돌아오고 위에 있는 거 돌아와요. 잘 모르겠잖아? 넣어보는 거야. 파악이 될 때까지 집어넣어보는 거고, 이건 배웠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많이 집어넣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F1은 누구랑 같냐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랑 같습니다. 하나. 또 F2는 누구랑 같냐면은 1 플러스
오메가 4승이니까 오메가지.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이렇게 하나. 또 F3은 누구랑 같을까? 1 플러스 오메가 6승이니까 1 분의 오메가 3승이니까 1 이어서 2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F4는 뭐랑 같냐면은 F4는 요거랑 같아요. 1 플러스 오메가 8승인데 오메가 6승 1이니까 이거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승인데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랑 같다. 다시 어디 돌아왔냐? 여기 돌아왔어요. F4.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동일하게 오메가 제곱 곱하고 오메가 곱한 게 F5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된다. 오메가 제곱 곱하고 오메가 곱한 게 F6 되지 않을까? 다시 얘가 돼요. 돌고 도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3개씩 주기를 가지고 같은 값이 계속 반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봐봐. 여기 얼마야? 이거 쓸 수 있는 재료가 여기 끝이잖아. 그지? 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뿅 이항해서 마이너스 오메가네.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1 플러스 오메가는 얘 뿅 이항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얼마? 그냥 2분의 1이다. 그럼 3개씩 계속 반복될 텐데 그거에 대한 값이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 2분의 1 이런 게 계속 반복되겠구나. 18가지니까 똑같은 게 6번 반복될 거야 라고 해서 6 곱하면 정답이다. 오케이? 길이를 일단 써봅시다.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오각형 이렇게 생겼어. 대충 할게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맞지? 길이만 일단 써볼게. 여기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x 플러스 3이야. 되고 세로의 길이 x 플러스 2네. 요거 x 플러스 2. 여기는 얼마냐면 x예요. x. 오케이. 됐는데? 요 길이 얼마? x. 이렇게. 맞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요거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x 플러스 1이니까 높이 밑넓이에다가 x 플러스를 곱하면은 요거에 대한 부피가 나와. x 값을 구할 수 있어. 이거지, 그치? 잘 쪼개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따 봤더니 여기 있는 가로와 여기 있는 요 가로의 가로가 평행하네. 수직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치? 평행해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x니까 수의 쫙 내려. 그럼 얘가 뭐예요? x네.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얼마지? 3이네. 요 길이 얼마지? x 플러스 2네. 그러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구했네.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면 윗면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높이에요. 구했다. 요거 두 개의 합이 뭐야? 밑넓이 곱하기 얘가 195가 되게 하는 x값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구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야? 같이. 잘못 구한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네. 이것도? 네. 이것도? 네. 잘못 구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민들을 잘못 구한 거. 인수분해가 이건 선생님이 힌트만 주자면은 인수분해가 완전 깔끔하게 돼요. 전개를 쫙 해놓고 인수분해 쫙 시키면은 깔끔하게 쫙 돼. 인수분해가. 737번 가볼까? A, B, C, D의 넓이와 둘레 봅시다. B, C의 길이는 AD 길이 4배고 정보 끝이네? 끝. 오케이. 팔이다. 오케이. 표현만 하면 되는 거니까 737번 가볼까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 안 돼. 두려워하면. 쫄면 안 보여. 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생겼고
쭉 해서 이렇게 됐고 여기 길이가 x예요. 원의 중심. 그 선생님 생각은 이래. 일단 뭐 원이 나왔네, 그지? 원이 나오면은 저 원에 대한 저 성질을 사용해야 돼. 사용할 수 있는 성질 여러 개를 일단 얘기해 보면 일단 반지름. 요 길이 알아? 몰라.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근데 접점이니까 쭉 잡아 연결해. 얘도 뭐야? R이야. 뭐 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 여기를 얼마나 R이야. 이렇게 생겼다. 최초는 요거예요. 그 반지름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중딩대로 쫙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문제에서 일단 제시한 거는 요 길이가 윗변의 4배야 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4x가 되는 게 맞겠지, 그지? 이렇게? 맞지? 그럼 가봅시다. 출발! 중딩 때 했던 거예요, 중딩 때. 뭐 했냐면은, 그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길이는 어때? 동일하지? 요 길이 얼마야? x. 요 길이 얼마예요? 4x. 이렇게? 그럼 거의 끝났네? 밑에 수액을 쫙 내려봤더니, 요거 x인데? 그럼 요거 얼마야? 3x야. 맞지? 근데 얘가 5x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를 얼마예요? 4x다. 이렇게. 그럼 요 원에 대한 반지름이 얼마냐면 2x예요. 2x. 찾았다. 2x. 찾았다. 2x. 그 다음엔 이제 표현하고 방정식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사용할지 몰라서 선생님도 요거 저거 해봤고 여기 쓸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저거 길이 같아. 이거랑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일단 센이 끝났는데 50분이네? 근데 내신 고쟁이 더 왔네? 일단 가봅시다. 내신 고쟁이 고. 시간이 없어서 좀 하고 더 쉬어야겠다. 492번. 서른 492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요것이 서른 세실근을 갖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오직 한 개다. 민정아, 3차 방정식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조립제법. 일단 실근을 갖잖아, 그치?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일단 시작하는 거야. 여기다 딱 놓고 한 근이 1보다 작거나 같고 그게 오직 하나야. 여기서 고민해봤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2번 일단 인수분해부터 시작합니다.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m 마이너스 14x 에다가 플러스 2m 마이너스 4 이거 인수분해 무조건 해야 돼. 오케이? 가 출발 1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14 2m 마이너스 4예요. 일단 내가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거는 뭐 합이 0이 아니고 건너 합이 같지도 않고, 그지? 그래서 일단 m을 소거하는 게 내 최고의 목적이야. 이렇게 그대로 내렸다가 올라가서 m이 소거됐다. 이거만 보는 거지. 그럼 뭘로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1 내려왔다. 마이너스 2 올라가고 마육 내려왔다. 여기 12 올라가서 얘는 m-2가 됐고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4라고 해서 나머지가 0 됐네. 이게 목적이지, 목적. 이렇게. 그 나머지는 이제 계속 한번 써볼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2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그치?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오직 한 개 있어야 돼. 오직 한 개 딱. 그치?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치?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오직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그럼 여기 있는 요 근 두 개는 1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커야 된다. 맞지? 근이 그냥 같으면 안 돼요. 응? 1보다 작은 게 마이너스이면 네. 작거나 아니면 돼요. 같은 근이면 네. 돼요. 그거 상관없지. 근데 문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이 세 실근을 갖는데 그게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오직 한 개 있어 라고 하면은 지금 민정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쫙 분리해놓고 이야기한 게 맞지.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다시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중근 갖는 것도 해도 되고요.
근데 근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6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단 조건은 이래. 또 마이너스 2랑 또 다른 1보다 큰 근을 갖는 것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또 두 개가 다 1보다 큰 근을 갖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되지만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이 한 개야 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서 얘네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서. 그럼 여기서 발생된 두 근은 전부 어때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다. 오케이? 이해되고 있지?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가 보다는 근의 분리에 의해서 x는 1이라는 기준선이 있고 얘보다 큰데 서로 두 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그치? 얘는 봤더니 대칭축이 얼마예요? 3이지 3.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3이라는 게 대칭축이고 저기는 요 그래프는 아래로 오르기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근 가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떤 특징만 보면 되냐면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y 값이 양수고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음수면은 여기 사이에 근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 당연히 가질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차식에서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뭐야? 플러스 양수고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마이너스 음수이면은 요 1보다 큰데 서로 한 두 실근을 갖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립 부등식을 풀면은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이건 내 하추핑이 아닌데? 이거 볼까? x 함수에다가 여기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 플러스 c. 일단 이렇게만 써볼게요. 이 가족거에서 뭐라고 했냐면 px가 여기다 이게 한 실근과 서로 한 두 허근을 갖고 서로 한 두 허근의 곱은 5다. 요거네, 그치? 이거 하트비 맞아요. 아니야. 아니 맞아요. 안 써. 하추핑 안 써. 안 써요? 여기서 안 써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한 실근과 실근 하나가 있어. 한 실근 끈이 있고 서로 한 두 허근의 곱이 5다. 요거야, 그치? 두 허근이 있는데 두 허근의 곱이 얼마예요? 5다. 이거지.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볼까? 한 실근을 갖는다며. 두 개는 허근이라며. 그래서 px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겁니다.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x 더하기 감마야. 이렇게 써놓을까? 한 실근? 여기서는 허근 가죠. 근데 두 허근의 곱이 5야. 맞지? 그럼 근계수 관계에서 여기 있는 감마 값은 나왔네. 맞지? 얼마? 5라고 나왔다. 찾았다? 이렇게. 가족권 이행식 일단 여기까지 했고 알파랑 베타만 찾으면 돼요. 이제 이 나조건에서는 p 누가 3x-1이 0이 되게 하는 한 근이 0이야. 실근이겠지? 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거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성립한대. 근이잖아. 그게 누구냐면은 p-1이 0이야. 그치? 그럼 px에 대한 한 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가 나왔으니까 한 실근이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알파 말고 얘는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됐지? 또 서로 한 두 허근이 있는데 서로 한 두 허근의 합이 2야 라고 했으니까 봐봐. 여기에서 서로 한 두 허근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 허근이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치? 그래서 3x, x가 얼마일 때 x가 이거 저 알파벳 썼네. m일 때랑 n일 때 두 허근이라고 합시다. mn이. 그치? 두 허근의 합이 얼마예요? 2다 2. 근데 x에다가 m 허수 m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 근이 등호 성립하는데 0이야 0. x에다가 n 집어넣으면 0이야. 요 식에 대한 근이 m이랑 n이랑 0이라고 하는 거는 x자리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값을 등호 성립하는 값을 근이라고 하니까 m 집어넣으면 0 되고 n 집어넣으면 0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와서 얘는 요거네. p 3n-1이 0이고요. p 3n-1이 0인데
여기 있는 m하고 n은 허수야. 다시 얘기하면은 3n-1도 허수고 3n-1도 허수다. 이거지, 그치? 됐어? 근데 요 p함수에다가 얘를 넣었더니 0 된다는 거는 요 px에 대한 허근 두 개가 누구라는 거예요? 3n-1하고 3n-1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얘에 대한 두 허근 n에 대한 곱이 합이 얼마야? 2야. 그래서 m 더하기 n이 2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씨.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됐어? 풀었구나. b 마이너스 1이 0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응? b 마이너스 1이 0 되는데 그 문제에서 한 근 0, x에다 0 집어넣으면 성립해. 0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해.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됐지? 풀었구나, 민정이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 3m 더하기 3n-2인데 얘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베타랑 같아요. 근데 n 플러스 n이 2라 했으니까 여기는 6 마이너스이니까 4다. 그래서 베타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예요. 이 정도까지 했다. 이렇게. 그 이제 마무리. px가 뭐냐면은 px식이 a, b, c 일단 안 구했고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라고 여기까지 딱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1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1 대입하면은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얘가 2 곱하기 1 넣었더니 얼마야? 2야.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면 됩니다 라고 정답은 3입니다. 오케이? 다시 뒤로 지금 7번 했나? 98번. 오. 98번. 가자, 98번 고. 용현아. 98번에서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 요게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네, 그치? 이건 뭐 얘기하는 걸까요? 항등식. 뭐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래, k에 대한 항등식이 돼도 선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치, 요현아?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 돼도 선정하세요니까 일단 어떻게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k로 쫙 묶어놓고 k로 묶인 값과 안 묶인 값을 분리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498번은 요거는 k로 안 묶이는 건 먼저 다 묶어봅시다. 2x 3승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k가 없는 애들 싹 묶었고 다시 플러스. 일단 k가 있는 애들 싹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2x제곱 묶였고 플러스 5x 묶였고 마이너스 2까지 묶였다. 근데 얘가 k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된대. 니깐 여긴 얘도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고 여긴 얘도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두 개에 대한 공통근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게 498번이다. 오케이? 다시 많이 하고 오셔야 돼. 500번 갑시다. 보기차식. 보기차식. 오, 1번 갑니다. x 4승에다가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 그 알파는 누군지 잘 모르고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인수분해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다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보기차식이니까 보기차식에 대한 형태를 맞춰서 상수가 제곱수네. 그래서 x 4승 뭐 그냥 갈게요. 플러스 요거 2x 제곱 더하기 1에다 마이너스 9x 제곱이라고 하면은 형태를 이쁘게 잘 묶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그 x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라고 해서 인수분해 일단 여기까지 끝났다. 기억에서 얘기하는 게 얘 또는 얘냐 라고 물어봤는데, 알파라는 근이 여기서 발생된 거였으면은, 그치?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1이랑 같아요 가 될 거고, 알파가 요거에 대한 근이었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마이너스 1이랑 같아요 라고 되겠지, 그치? 그게 기억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알파가 여기서 발생되는 근이면 얘가 성립할 거고, 여기서 발생되는 근이면 여기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요것 또는 요가 성립한다. 기억은 참 되겠다. 니은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3을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밖에 못 만든다고. 그치? 그럼 왜 얘가 성립하거나 얘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성립한다 라고 쳤을 때에는 니은이야, 니은.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1이 0이 될 거고요. 앞에 있는 애가 성립한다 했을 때는 알파로 싹 나눴더니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뭐가 되는데 0 된다. 다시 얘기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3이랑 같거나, 또는 여기서 발생되는 근이라 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온다. 그래서 얘이거나 또는 얘에 대한 값이 성립할 거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하냐라고 했으니까 존재하겠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알파 값이 근이었다면 이거다. 됐어? 다시 디귿. 알파는 항상 실수냐라고 했는데, 알파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건지 여기서 발생되는 건지 몰라요. 그치? 근데 요거는 판별식을 써보잖아? 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9 마이너스 4여서 0보다 분명히 큰 값입니다. 얘도 판별식을 그대로 써보잖아?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얘도 0보다 큰 근이야. 맞지? 알파가 여기서 발생되든 여기서 발생되든 둘 다 실근을 갖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실수야 라는 것도 참이다.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뭐 어쨌든 502번. 야, 502번. 요거에 대한 한근이 2 플러스 i 실수 ab.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i. 또 다른 근은 실수. 그지? 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생각을 막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문제면은 이렇게 얘기는 안 할 텐데, 조금만 더 이제 생각 많이 하면 돼. 많이 해봐야 되고. 이거다. 개수가 다 실수예요. 일단 제시돼 있고, 한 근이 2 플러스 i잖아? 그럼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i고, 또 다른 거는 몰라. 뭐야, 실수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실수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세근의 곱을 이용하면. 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곱, 너 곱한 거는 알파에다가 4 플러스 1이지? 얘인데,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얘가 돼야 돼서 얼마야? 마이너스 20이다. 그래서 만족한 알파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다. 집어넣고, 이렇게 A, B 값 구하면 된답니다. 다시 몇 번? 512번? 506번 505번도 있어? 505번 오케이. 이건 좀 뭐 상상의 나라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505번 먼저 가볼까? 이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fx식이 있잖아, 그치? 근데 fx식에 1 마이너스 루트 2i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집어넣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갖고 왔을 텐데,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fx 함수보다는 fx 플러스 함수 만들기 하는 거예요. 1이 0이 되게 한 x값은 구할 수 있지. 그게 누구야? 거기 써있잖아. 1 마이너스 루트 2i야. 맞지?
여기다 1 마이너스 루트 i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오케이? 그럼 요거에 대한 근은 뭐예요? 1 마이너스 루트 i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다시. 아, 그러면은 fx 플러스 1이라는 요 식은 누구냐면 거기 있는 fx식에다가 1만큼 더한 거니까 x 4승 더하기 2x 3승에다가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6이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i래. 그러면 개수가 다 실수인데? 그럼 또 다른 근은 당연히 누가 될 거냐면 요거에 대한 켈레근이어서 1 플러스 루트 i야 라고 요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여기 이유가 좀 문제예요. 그 세인이 생각해도 여기 이유가 조금 문제다. 여기까지 물론 잘 왔어. 잘 왔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근을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치? 실수인지도 모르고 허수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두 근인 식을 일단 만듭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는 얘를 나름 인수분해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얘랑 얘가 두 근인 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누구냐면 요거예요. 일단 써볼게.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i에다가 일단 써볼게.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일단 써볼게요. 에다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i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요 식이 얘랑 얘는 근이라고 일단 썼는데 나머지 두 근은 몰라. 근데 나머지 두 근은 나머지 두 식은 2차식일 거야. 잘 모르겠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일단 씁니다. 얘가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 전개. 얘만 전개해놓고 써봅시다. 전개했더니 뭐냐면 x-1의 제곱에다가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2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전개해본 결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여긴 요 덩어리를 전개한 결과야. 오케이? 결과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전개를 싹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x 4승 더하기 2x 3승에다가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다. 그치? 그럼 pq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개수 비교, 3차 비교하면 돼. 3차는 얘랑 곱했을 때, 얘랑 곱했을 때 합이 3차야. 그 p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상수가 나와 있잖아? 상수는 얘랑 곱했을 때밖에 안 나와. 그래서 q 값은 2라고 나왔고 p 값도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나머지는 2차 개수 비교해서 a 값, 1차 개수 비교해서 b 값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해봤을 때 좀 어렵네, 문제가. 어려워. 복잡하다. 여기까지는 잘 흘러왔을 것 같은데 요 이후 여기까지는 이렇게 잘 잡았더라도 요거를 못 잡으면은 저 또 안 되는 거고, 잡았더라도 요 이후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다. 11시 넘었어. 일단 볼게요. 일단 아무것도 몰라요. 방법. x 3승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야. 요거에 대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표현했지. 그치? 아무것도 몰라요 방법이다. 일단 첫 번째는 몰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 하나.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요거는 b예요 하나. 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c예요 하나. 됐다. 완성. 끝. 다시 그 다음 거.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근이 있는데 그 근은 누구냐면은 알파 베타 분의 1이랑 베타 감마 분의 1이랑 감마 알파 분의 1 이렇게 세 개 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근계수 관계의 세 근의 합이야. 뭐야?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 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 분의 1, 요거는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에요. 너 곱한 거는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플러스 너 곱한 거는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분의 1 플러스 너 곱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 제곱분의 1. 요거의 뜻 얼마예요? 3이다. 마지막 세근의 곱 너 곱한 건 뭐냐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요거의 전체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 이제 막 다 때려 넣어. 아무것도 몰라요 방법. 통분하자. 알파, 베타, 감마 요거 분해.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고 이건 얼마예요? 1이다. 이건 누구야? 마이너스 C. 그치? 이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A. 아, 그럼 얘는 C분의 A가 1이구나. 하나 됐고. 두 번째, 아무것도 몰라요 방법이야. 이것도 똑같이 해볼까? 아, 얘는 통분하려면은 분모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통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에 올라가는 게 여기에는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요거 얘가 얼마예요? 3이다. 근데 얘 분의 1이 아까 전에 1이라 했잖아. 그리고 여기는 요 값은 뭐예요? B다, B. 그래서 얘는 얼마? B는 3이야. 이렇게 하나 구했네? 그치? 그 얘는 얼마야? 얘가 1이래.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C잖아. 그래서 C 제곱이 얼마예요? 1이다.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뭘 줬어? C는 0이 아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 몰라. 근데 얘에 의해서 A랑 B는 A랑 C는 똑같아. C제곱 1이잖아? 그럼 A제곱도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B는 3이니까 B제곱 얼마예요? 9예요. 그래서 세 개의 합은 11이 답이다. 아무것도 몰라요 방법이 있고